어느 날 나는 인터넷 서핑을 하다가 공포 썰이라는 글을 발견했다. 호기심에 이끌려 클릭했을 때부터 내 삶은 뒤바뀌기 시작했다. 그날 밤은 유난히도 어둡고 적막했다. 나는 평소처럼 침대에 누워 잠을 청하고 있었다. 하지만 미묘한 불안감이 계속해서 나를 깨웠고 잠에서 깨어날 때마다 시계는 여전히 같은 시간을 가리키고 있었다. 새벽 3시, 시간이 멈춰버린 듯했다. 인터넷에서 읽은 썰은 머릿속에서 계속 맴돌았다. 어떤 사람이 새벽 시간에 누군가의 방문을 받았다는 이야기였다. 그 방문자는 눈에 보이지 않고 오직 발소리와 낮은 속삭임으로만 자신의 존재를 알렸다. 그 이야기에 따르면 방문자가 다녀간 후 사람들은 항상 뭔가를 잃어버리거나 삶에 큰 변화가 찾아왔다고 했다. 나는 그 이야기를 잊으려 몸을 뒤척였지만 점점 그 상황에 내가 속해 있다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었다. 그러다 갑자기 거실 쪽에서 탁 하는 소리가 들렸다. 경직된 채 숨을 죽이고 소리를 들어보았다. 이어지는 것은 부드럽고 일정한 발소리였다. 마치 누군가 내 집을 서성이는 것처럼 나는 침대에서 일어나려 했지만 몸이 무겁고 저려서 움직일 수가 없었다. 이 상황의 비현실성에 당황하면서도 소리는 점점 더 가까워졌다. 발소리는 이제 내 방 바로 앞에서 멈췄고 문은 천천히 삐걱거렸다. 나는 심장이 터질 듯 뛰는 것을 간신히 억누르고 있었다. 문이 완전히 열리자 갑자기 방 안의 온도가 뚝 떨어졌다. 차가운 공기가 온몸을 감쌌고 나는 비로소 그 존재가 방 안에 들어왔음을 직감할 수 있었다. 보이지 않았지만 확실히 느낄 수 있었다. 그 존재는 나를 향해 천천히 다가왔다. 그 순간 나는 침대 옆 탁자에 있던 휴대폰을 간신히 집어들어 플래시를 켰다. 방 안이 밝아지자 모든 것이 멈춘 듯했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다. 공기도 발소리도 전혀 없었다. 그저 적막이 흐를 뿐이었다. 이후 며칠간 나는 그날 밤의 기억을 떨치려고 애썼다. 하지만 이상한 일이 일어나기 시작했다. 집안의 물건들이 사라지거나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뒤바뀌어 있었다. 처음엔 작은 것들이었다. 책상 위에 펜이 다른 곳에 놓여 있다거나 냉장고 속에 우유가 없어진 정도였다. 하지만 점점 더 심각해졌다. 어느 날 아침 거울을 보는데 낯선 상처가 내 팔에 나 있었다. 나는 그것을 본 적이 없었다. 그날 이후로 이상한 목소리가 가끔 들려오기 시작했다. 분명 누군가 내 이름을 부르고 있었고 나는 이 모든 불길한 징조가 그날 밤과 연결되어 있다고 믿기 시작했다. 무언가가 나를 지켜보고 있으며 그 섬뜩한 존재가 나의 삶에 깊숙이 침투하고 있음을 확신하게 된 것이다. 그날부터 나는 매일 밤 플래시를 켠 채로 잠들었고 침대 옆에는 항상 불을 켜두었다. 이후로 나는 그 존재가 나에게 더 이상 접근하지 못하도록 문 앞에 소금을 뿌리고 부적을 걸어두었다. 모든 방법을 동원해 그 존재를 저지하고 있지만 여전히 약간의 불안감이 내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다. 인터넷에서 본 평범한 글이 이렇게 나를 괴롭힐 줄은 꿈에도 몰랐다. 하지만 나는 포기하지 않을 것이다. 그 존재가 무엇을 원하든 간에 나는 나의 일상을 되찾기 위해 끝까지 싸울 것이다. 영원히 두 번째 이야기 한국 인터넷에서는 다양한 공포 이야기가 회자되곤 합니다. 이러한 이야기들은 대부분 도시, 전설이나 경험담으로 전해지며 사람들의 상상력을 자극합니다. 이제 하나의 공포 이야기를 길게 풀어보겠습니다. 지아는 서울의 한 대학교에 다니는 3학년 학생이었다. 그의 학점은 나쁘지 않았지만 항상 향상심이 강했던 지아는 다가오는 중간고사를 대비하여 열심히 공부하고 있었다. 어느 날 밤 도서관이 문을 닫고 자리를 잃어버린 지아는 교내에서 가장 조용하다는 4층 스터디룸을 찾아갔다. 4층 스터디룸은 평소에도 인기가 없었다. 방음이 잘 되어 있지만 그 때문인지 약간의 울림이 있어서 사람들이 불편해한다고 했다. 게다가 룸의 한쪽 모퉁이에 위치한 큰 창문으로 들어오는 빛은 어느 시간대든 어둡고 으스스했다. 하지만 지아는 이런 것에는 별로 개의치 않았다. 그는 높은 몰입력을 자랑하는 학생이었으니까. 지아는 방의 중앙에 앉아 컴퓨터를 켜고 노트북을 펼쳤다. 주위는 적막했고 오직 그의 노트북과 잔잔한 타자 소리만이 주변을 깜돌았다. 1시간이 지나고 지아는 이상한 느낌을 받기 시작했다. 마치 누군가가 집요하게 자신을 바라보고 있는 듯한 기분이었다. 문득 고개를 들어 창문 쪽을 바라보았지만 그곳은 어둠에 휩싸여 완전한 암흑이나 마찬가지였다. 그는 신경을 끄기로 하고 다시 공부에 집중했다. 몇 시간이 흐르고 새벽 2시가 넘어가자 지아는 목이 말라 잠깐 자리에서 일어났다. 방을 나와 복도 끝에 있는 정수기로 가는 길목에서 그는 한 여자의 환영을 본 것 같았다. 긴 머리에 창백한 얼굴을 한 여자는 천천히 그의 시야에서 사라졌다. 지아는 순간적인 착각이라고 생각하며 물을 마시고 다시 방으로 돌아갔다. 스터디룸에 들어가자 그는 좀 전과는 다른 분위기를 느꼈다. 창문에 비친 가로등 불빛이 이상하게도 흔들리고 있었고 차가운 바람이 방 안을 스친한 것처럼 몸서리가 쳐졌다. 이윽고 타자 소리에 익숙해진 그의 귀에 새로운 소리가 들리기 시작했다. 마치 누군가가 방의 반대편에서 조용히 말하는 듯한 목소리였다. 너무 작아서 내용은 들리지 않았지만 확실히 누군가가 말하고 있었다. 지아는 두려움에 떨며 그쪽으로 눈길을 돌렸다. 빈 테이블들이 늘어선 공간의 끝자락, 창문 곁에 있는 빈 의자에 여자가 앉아 있었다.
그 여자는 조금 전 복도에서 본 그 여자였다. 긴 머리가 얼굴을 가리고 있었지만 창백한 손이 테이블 위에 놓여 있었다. 그녀는 움직이지 않았고 그저 그 자리에 가만히 앉아 있었다. 두려움과 호기심이 뒤섞인 지아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다. 여전히 타자의 손길이 느껴지는 걸 보니 이는 현실과 환상의 경계가 모호해진 상태였다. 다가갈 용기가 없어 적당한 거리에서 멈추었을 때 그녀가 고개를 천천히 들었다. 그녀의 눈은 공허한 듯 반짝였고 입술은 살짝 열려 있었다. 왜 나를 찾지 않아? 그녀가 나지막이 물었다. 그녀의 목소리는 방 안을 메우며 많은 질문을 던졌다. 지아는 놀람과 두려움 속에서 뒤로 물러섰다. 그녀는 천천히 일어나 그의 쪽으로 걸어왔다. 목이 빠르게 조여오는 듯한 압박감에 지아는 숨이 가빠졌다. 그는 무엇이라도 말해야 했다. 누구세요? 지아는 힘겹게 물었다. 그녀는 한 걸음 더 다가오며 말했다. 나는 여기에 갇혀있는 자. 내가 지금 헤매고 있는 그 길. 나 또한 걸었어. 그리고 잠시 후 덧붙였다. 여기선 누구도 헤어나오지 못해. 지아는 그 말의 뜻을 이해할 수 없었지만 그녀의 존재 자체가 너무나도 현실적이었다. 방을 빠져나가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았지만 몸이 말을 듣지 않는 것 같았다. 그때 여자가 손을 뻗어 지아니 어깨에 살짝 닿는 순간 지아는 강한 저항감과 동시에 무언가로부터의 해방감을 느꼈다. 그는 불현듯 자신의 의식을 되찾았고 두려움에 휩싸인 채 재빨리 방을 빠져나갔다. 복도를 달려 내려가며 여러 번 주위를 돌아보았지만 그녀는 더 이상 보이지 않았다. 그 이후로 지아는 그 스터디룸에 다시는 가지 않았다. 하지만 그는 가끔 꿈에서 여자를 마주했다. 마치 꿈속에서조차 자신을 속박하려는 듯한 그 섬뜩한 눈빛과 목소리는 이제 그에게 현실의 일부가 되었다. 지아는 언제나 그 스터디룸의 방명록에 떠돌다 남은 영혼. 그녀는 여전히 그곳에 있습니다라고 적어놓곤 했다. 사람들은 이를 보고 웃어넘기기도 했지만 몇몇은 지아의 긴급성을 이해하고 그 방에 들어가기를 꺼렸다.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다. 그녀는 여전히 그곳에서 무언가를 기다리고 있다는 것이다. 누구도 그 방에서 완전히 자유로울 수는 없다는 사실을 지아는 그날 이후로 절실히 깨닫게 되었다. 세 번째 이야기, 한적한 시골 마을. 산속 깊은 곳에는 오래된 폐가가 하나 있었다. 이 집은 마을 사람들에게 귀신의 집이라고 불리며 그 어떤 용감한 사람도 밤에 그 집 주변을 지나가는 것을 꺼렸다. 오래전 이 집에는 한 가족이 살았는데 알려진 바에 따르면 한밤중에 아무 이유 없이 가족 모두가 흔적도 없이 사라졌다고 한다. 그 후로 이 집은 사람들의 기억 속에서 서서히 잊혀져 갔다. 그러던 어느 날 대학생 4명이 그 마을을 찾아오면서 이야기는 시작된다. 그들은 인터넷에서 전해 내려오는 이 귀신의 집 이야기를 너무 많이 들었고 그것의 진위를 확인해보고자 하는 마음에 직접 방문하기로 결심했다. 그중 한 명인 지우는 아무것도 아닐 거야. 요즘 세상에 귀신이라니 그냥 낡은 집일 뿐이야 라고 자신했다. 날이 저물고 해가 뉘엿뉘엿 지는 시간 그들은 폐가 앞에 도착했다. 집 앞마당은 풀들이 우거져 있었고 집의 창문들은 어둠 속에서 그들을 지켜보는 것처럼 느껴졌다. 친구들은 서로를 격려하며 집 안으로 들어갔다. 집 안은 오래된 먼지와 곰팡이, 냄새가 가득 차 있었다. 그들은 휴대폰 손전등을 켜고 오래된 사진들과 떨어져 나간 벽지가 드리운 음산한 그림자를 살피며 천천히 걸었다. 가는 곳마다 삐걱거리는 소리가 그들의 발소리를 따라다녔다. 지우는 여러 방을 둘러보다가 특별히 오래된 잠긴 문을 발견했다. 뭔가에 홀린 듯 그는 그 문을 열어보고 싶다는 욕망에 휩싸였다. 다른 친구들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그는 힘을 주어 문을 밀어 열었다. 문이 열리자 차가운 바람이 그들을 맞이했다. 그 방은 다른 방들보다 훨씬 더 차가웠고 벽에는 불길한 무늬가 그려져 있었다. 그리고 방 한쪽 구석에는 낡은 일기장이 놓여 있었다. 호기심이 생긴 지우는 그 일기장을 집어들었다. 일기장에는 사라진 가족의 어린 딸이 쓴 것으로 보이는 글씨가 빼곡히 적혀 있었다. 이 집에 뭔가 있어. 엄마 아빠도 두려워해. 밤마다 이상한 소리가 나. 나쁜 일들이 일어날 것 같아. 일기의 내용은 날이 갈수록 절박해졌고 마지막 페이지에는 글씨가 불규칙적으로 흔들리며 도와줘 라는 글자가 적혀 있었다. 그 순간 갑자기 방 안의 온도가 급격히 내려갔고 아무 이유 없이 문이 쾅 닫혔다. 친구들은 두려움에 휩싸여 문을 열려고 했으나 마치 밖에서 무언가가 그것을 강하게 붙잡고 있는 듯 미동조차 하지 않았다. 그때 방 안의 공기가 무거워지면서 어디선가 우문거리는 소리가 들려왔다. 마치 여러 사람이 동시에 중얼거리는 것 같은 소리였다. 친구들은 공포에 질려 비명을 질렀고 지우는 가까스로 휴대폰을 꺼내 도움을 요청하려 했으나 이상하게도 신호가 잡히지 않았다. 한참을 그렇게 공포에 질려 있을 때 문이 갑자기 열리며 시원한 바람이 방으로 들어왔다. 그들은 놀라운 기적처럼 다시 자유로워졌고 곧바로 집을 빠져나와 달렸다. 얼마 후 마침내 마을로 돌아온 그들은 황급히 이곳을 떠나기로 결심했다. 그 후로도 그 집에 대해 더 조사해보았으나 여전히 그 집에 대한 정확한 기록은 찾을 수 없었다. 그날 밤의 경험은 그들에게 오래도록 잊혀지지 않는 상처로 남았으며 그 후로 마을 사람들 역시 그 폐가에 대한 두려움을 더욱 확고히 하게 되었다고 한다. 이 이야기는 그들의 기억 속에 남은 채로 또다시 인터넷을 통해 귀신의 집 이야기에 새로운 장을 더하게 되었다. 과연 그 집은 무엇이었을까? 진짜 귀신이었을까? 아니면 그들이 상상한 무언가였을까? 그 답은 오직 그 폐가에
여전히 남아있을지 모른다.